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뭐 수능을 보고, 시험에 대해서 시험 보는 방법을 뭐 따로 누가 수업하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시험 보는 방법, 시험 보는 마인드, 시험 보는 마인드, 시험 볼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애들한테 시험에서 최고 성과는 뭐만 하지 마라? 실수만 하지 마라. 실수가 0으로 줄어들면 애들이 다 대박 쳤다 그래요. 왜? 실수가 0이면 찍은 거 몇 개 맞으면 초대박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애는 96점인데 실수해서 76점 맞았어요. 이게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막처럼 막아요. 이 실수가 안 없어지는 한 아무리 얘한테 공부를 많이 시켜도 얘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맨날 절망하고. 왜? 성과가 항상 낮으니까. 그러니까 실수만 딱 안 해서 실수가 진짜 0이야. 그래서 몰라서 틀린 건 공부하면 되는데 공부를 시켰는데도 실수해서 20점이 떨어져 버려갖고 1등급 때가 4등급 되면 여기는 4년제 괜시리 가고 4년제 못 가요. 너는 서울대 가고. 요 안의 차이 다 실수 차이예요. 실수를 한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실력 차이라는 거예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실수가 실력 차이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몰라요. 그런 애는 희망이 있어요. 공부하면 돼요. 근데 실수를 또 했어요. 이거 없애기 전에는 실력이 아무리 늘어도 발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목표는 실수 빵이다 라는 목표로 하셔야 된다고.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애매하게 하는 건 다 모르는 거라. 자, 시험 직전에 시험 물품이 있어요. 금지 물품이 있어요. 금지 물품. 전자제품 종류나 뭐 이런 거. 따로 시험장에, 수능장에서 가서 수능장 시뮬레이션, 수능장에서 시험 보는 거, 수능장 주의사항, 이거 녹화하는 것도 제가 있는데, 어쨌든 시험 보기 전에 목록 미리 정하고, 목록 써놔야 돼요. 뭐뭐 있는지, 한 번쯤은. 시험 볼 때마다 봐야 돼요. 나는 화이트가 필요해, 나는 뭐 샤프가 필요해, 나는 뭐가 필요해,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지 말라는.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걔한테 그러는데, 잘 보면 어떡할 건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불안해하면서 계속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미리 해서, 그러면 살짝 뭐라고 흥분이 돼. 응? 근데 더 많이 하면 흥분도 살짝 가라앉아. 적당하게 많이 하니까 흥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걱정할 틈이 없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자, 시험 아침은 평소대로 먹는 거예요. 가장 많이 먹었던, 흔했던 아침. 그러니까 먹고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뭘 먹었나, 오늘 아침은. 그런 것들 먹는 거예요. 뭐 특별히 미역국 먹고, 특별히 뭐 잘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먹는 게 뭔지를 체크해놨다가 엄마가 가장 흔하게 주는 거. 자, 엄마가 가장 흔하게 굶겨요. 그럼 그날도 굶어. 평소랑 똑같아요. 자, 신체 상황. 화장실은 미리 가는 거예요. 미리. 그쵸? 초등학생들 중에서 그런 데서 영화관 가서 오줌 넣고 와 그랬더니 안 매려워요. 그러면 영화 사이에 또 나갔다 와. 그러니까 몸 챙겨서 쉬는 시간에 일부러 가는 거예요. 초집중 하려고. 왜? 긴장을 하면 더 오줌이 마렵기 마련이거든. 수면 시간. 최적의 극한 수면 시간에 템포를 찾아야 돼. 내가 몇 시간 자면 안 죽는구나. 몇 시간 하면 집중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졸리고 그럴 때 그러니까 뭐도 해야 돼요? 시험도 보고 그래야 돼. 평소에 연습할 때. 난 진짜 졸리다. 그러면 이게 시험 시간인데 시험 동안에 날밤을 새서 나는 정말 졸려. 지금 시험을 봐야 돼. 집중을 해야 돼. 이런 연습을 해보면 돼. 그 다음에 내가 몇 시간을 자면 나는 다음날 비실비실거려. 그러니까 이걸 뭘 써야 돼요? 학습 누적 기록부 안 기록하면 이거 안 나와요. 못 찾아요. 그래서 학습 기록부 쓰는 거예요. 내가 요즘 몇 시간을 공부했더니 몸이 뒤틀려. 그럼 내 한계가 몇 시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시험 직전 5분만 동안밖에 못 봐. 10분도 아니요.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그러느라고 5분 동안 볼 수 있는
그거를 숫자에다가 A4 한 장에다 쓰면 돼. 숫자나 어려운 단어나 이거는 습곡산맥 이름은 뭐뭐뭐뭐야. 이런 거나 이해되세요? 복잡한 공식이나 이렇게 딱 5분밖에 못 봐. 그럼 과목마다 한 장밖에 못 해. 한 장도 아니고 앞뒤도 못 봐. 앞면 이렇게 딱. 이해되세요? 숫자 같은 거나 공식이나 화학식이나 이렇게 꼭 그거를 봐야 돼. 시험 직전에. 하는 거를 한 장만 딱 정리. 이게 최종 정리 노트. 시험장 노트. 근데 이제 수능 수준 돼서 고3 수준 되면 이렇게 10분 동안 몇 장 보냐? 10장이나 20장도 봐요. 점점 이게 늘어나요.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정신이 분산돼. 이거를 바로 외우지 않고 바로 쓰지 않으면 틀리는 것들만 정리하면 돼요. 자, 점수 목표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세우는데 아이들이 대략적으로 못해서 저 80점만 맞으려고 그렇게 세우면 안 되고 시험 범위를 딱 보면 이 범위에서는 이런 문제 몇 문제. 왜? 문제 풀어봤죠? 시험 공부하면서. 이 범위에서 몇 문제. 근데 이런 문제 유형 한 개, 이런 거 한 개, 이런 거 한 개에서 한 3개 정도 틀릴지도 모르겠다. 20개에서. 이런 식으로 짜야 돼. 어마어마하게 정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틀릴지 모를 예상 문제를 딸딸딸딸 정해갖고 이걸 다 해결해야 나중에 90점, 100점이 되는 거야. 근데 시간 안에 공부를 했더니 나는 이거를 공부를 해도 이건 어렵다, 힘들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국어 이론을 해야 된다거나 옛날 공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계산력을 연마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 생기거든요. 이런 것까지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시험 목표는 하나만 더 맞으면 돼요. 각 과목에 하나씩 더 맞으면 평균 5점 올라요. 왜? 딱 하나씩만 더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건 2개 더 맞고 3개 더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 5점에서 10점이 올라요. 내가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평균 10점 오르면 무지하게 많이 오른 거죠. 잘한 거죠. 내가 이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저번 시험보다 이 과목에서 하나만 더 맞겠다. 절대 저번 시험보다 덜 맞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면 5점에서 10점이 올라요, 평균이. 시험 볼 때마다 5점에서 10점 오르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출발하면 너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120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 만점에 120점 맞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강한 거라고. 됐어요? 시험 직전에 시험 보러 올 때 몸을 활성화한다는 게 뭐냐면 시험장에서 한 30m, 50m, 100m 전부터 걸어 들어가서 운동장도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그래. 살짝 발바닥에 땀이 나고 그럼 몸이 근육이 풀려야 머리도 잘 풀리거든요. 근데 애들 막 헐레벌떡하고 앉아있는데 몸이 급하고 몸도 뿌듯하고 찌뿌둥하면 몸이 찌뿌둥하면 계속 신경이 쓰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조금 일찍 도착해갖고 시험장 운동장을 이렇게 몇 바퀴 산책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살짝 땀이 나면 좋은데 그래서 시험 전에 운동장 산책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시험장이 여기면 좀 떨어진 데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한두 정거장 미리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학교를 약간 빠른 속도로 걸어 뛰지는 말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몸이 조금 풀리는 느낌 알죠? 그렇게 만들고 시험 보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자, 이렇게 5분 노트를 안 만들었으면 교과서를 읽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차라리. 요점 정리 봐도 되고, 5분 노트 만들어도. 교과서를 계속 읽어. 그러면 교과서를 읽는데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들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마음을 안정시키라고. 익숙하게 보던 교과서 보라고. 그래서 시험 전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시험 과정 속에서 그럼 뭘 해야 되나, 시험 중에는. 자, 아는 것, 만든 것, 모두 골라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지 전체를, 시험지를 나눠주면 살펴가지고, 풀이 과정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더니, 요거하고 요 문제, 요 세 문제는 좀 마지막에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이거 아는 거 많이 나왔다. 그럼 여기부터 풀어야겠구나. 처음에 풀어야 할 거. 과정을 봐야면,
이런 부분은 처음 부분에 풀고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 풀고 그러니까 이거 풀고 다른 거 풀다가 나중에 이거 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문제 유형에 따라 전, 중, 후 시험을 볼 때 이건 먼저 풀고 이건 그 중간에 이건 나중에 풀자 이런 거라도 정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문제 총 문제 수가 몇 문제구나 이런 거 나왔구나 이렇게 장수 다 있구나 이런 거 보고 됐어요? 자 쉬우면 다 쉬워요. 아 쉽다 오 대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2개 틀렸는데 3등급 4등급 나오고 그래. 하나 틀렸는데 3등급 나오고 그러니까 쉽다고 좋아갖고 하지 말라고. 다 쉬워. 하나 실수하면 등급 혹 떨어져. 근데 어떤 걸 시험 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 이게 망했다 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어떨 때는 40점인데 전교 1등 나오는 시험도 있어. 대전에서. 근데 어떤 애가 공부 되게 잘하는 애인데 어떤 시험을 보는데 60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더래. 그래서 가가지고 막 포기해갖고 뒤에 막 하고 막 절망하고 막 하고 했는데 나중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걔가 2등 했어. 전교 2등. 걔 포기 안 했으면 걔 80점 나왔을 거야. 이해돼요? 어려워도 남들도 다 어렵다고. 나중에 등수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절망할 필요 하나도 없고 쉬웠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고. 나중에 등수 나와. 아무 상관없어. 어렵든 쉽든. 남들도 어려워. 남들도 쉽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풀고 항상 점차 어려운 걸 푸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풀고 어려운 거는 풀다가 모르겠으면 이 읽은 내용을 이렇게 좀 체크했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고 넘어가서 다른 거 다 풀고 풀어. 됐어요? 자, 순간순간 핵심에 집중하면 돼요. 이 집중력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방심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느 순간에 집중해야 돼. 이걸 노하우를 연습하는 게 시험 실전 연습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 볼 때 누구나 방심한다고. 누구나 방심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돼. 의식적으로. 이게 이제 공부의 이제 최고 핵심 노하우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자체를 읽다 보면 문제 자체의 답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문제 풀어보다 보면. 문제를, 이 조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져서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문제의 2단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험 문제는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같은 거 찾아라, 다른 거 찾아라. 이거밖에 없으니까 공통점, 차이점만 계속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맞나? 2번 맞나? 이렇게 보지 말고 1, 2, 3, 4, 5 1, 2, 3, 4, 5를 계속 비교를 해. 전체적으로 1, 2, 3, 4, 5를 계속 비교를 하면 줄거리도 잡히고 1, 2, 3, 4, 5 중에 홀딱 삐져나오는 게 나와. 이렇게 엄지처럼. 이거는 4가지 방향이 이렇게 다 같은데 엄지처럼 홀딱 삐져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답이야.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 찾으면서 계속 비교해보는 거고. 또 나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6하원칙 중에 답이 하나예요. 문제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 누가 했어? 언제 했어? 어디서 했어? 무엇을 했어? 어떻게 했어? 왜 했어?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게 궁금한 게 없다고, 지구상에서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럼 6하원칙 찾으면 돼. 6하원칙으로. 언제 했지? 누가 했지? 어디서 했지? 무엇을 했지? 어떻게 했지? 이거. 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혼란스러우면 거꾸로 읽으면 돼. 거꾸로 읽으면서 끊어서. 읽어보라. 어떻게 읽어? 거꾸로. 왜?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우면 거꾸로 읽어보라. 이렇게. 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를 읽는데 막 이게 잘 안 읽혀. 혼란스러워. 이렇게 거꾸로 읽으시라고. 내신 볼 때는 충분하고 수능 볼 때는 일부, 필요한 부분만 거꾸로 읽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엎드려 자지 말라. 시험 기간에. 안 좋다고. 시험 끝났다고 엎드려 자는데 계속해서 요건 답이 아니네. 요건 이게 답이 아니네. 이래서 답이 아니네. 이렇게 쳐. 그래서 남는 걸 봤더니 맞게 했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내가 시험 감독 갔거든. 엎드려 자지 말라. 이거 시험이 쉬운 과목이면 40분 시험에 20분부터 자고 어려운 과목이면 10분 보고 자. 포기하고. 다 자. 진짜 많이 자.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도 잘 거야. 얼마큼 풀다가. 그러면서 시험 끝나고 다 친구들한테 찾아가고 그거였냐? 실수했다. 거기 나오네?
개망했다. 맨날 그래. 애들이 실수하는 반절 이상의 원인은 엎드려 자서 그래. 실수 안 하게 퍼펙트하게 쉬운 거는 계속 봐. 자, 이게 답이라고 골랐으면 이게 답이 아닌 것도 다 써. 이유는 뭐 하고 써, 여기다가. 시간 나오면. 답이 아니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아니야. 요렇게 바꿔야 돼. 이게 다 써. 알겠어요? 진짜 자지 말라고. 시험 감독을 한 12번, 15번 정도 내가 갔는데 애들 가니까 다 자더라고. 어떤 애만 안 자? 예를 들어서 300명 중에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 끝까지 풀어. 아, 걔가 공부를 못해서 끝까지 푸는 것 같아? 아니란 말이에요. 엎드려 자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체크하면 시험 문제조차도 외워져. 그럼 이 분석하는 능력이 늘어나서 다음 시험에 굉장히 도움되니까 엎드려 자지 말라고. 틀린 거 다 체크하라고. 이거 왜 틀렸는지. 맞는 거는 이것 때문에 답이에요. 그렇게 화살표로 연결도 해보고. 알겠어요? 이건 알겠어요? 엎드려 자지 말라고. 시험에서 제발. 자, 시험 기간. 시험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다음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명확하게. 시험 기간을 아이들이 2주, 3주, 4주, 한 달 이렇게 잡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은 한 시험이 끝나면 다음 시간입니다. 시험 기간을 냉정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시험 기간 하면 시험 점수가 오르지. 시험 기간, 시험 끝났으니까 3일, 이 시험 기간은 3일 쉬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시험 기간이 장기잖아. 3일이잖아. 그럼 끝나고 와서 시간표를 짜야 돼. 대략적으로. 시험 끝나고 하면 1시간 자고, 아니면 뭐 하고, 샤워하고, 무슨 과목하고, 뭐 하고, 무슨 과목하고, 그 다음날 계획은 짜야 돼, 전날에. 시험 끝나자마자 그 시간표에 따라 공부하게. 그걸 안 하면 이거 확 늘어져, 피곤해. 시험 결과에 따라 확 무너져. 요 계획을 짜야 안 무너져. 무슨 말인지 알아? 3, 4일 시험 보면 내일 시험 본 다음에 뭐 할지 미리 계획을 어느 정도 짜면 안 무너져.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근데 그걸 안 짜놓으면 시험 나쁘다고 막 짜증내고 시험지 찍고 막 방황하고 막 엎드려 자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지? 또 허겁지겁 시험 보고. 그러지 말라고. 시험 기간은 시험 계획을 짜라고. 대략적으로. 자, 연속적으로 시험 보는데 오답인지 친구랑 채점하지 말라고. 친구가 우겨. 이게 답이라고. 내가 뒤에서 시험 감독하는데 그거 답 아닌데. 그래서 그거 답 아닌데요? 얘기를 해주면 기분 나쁘지. 걔는 시험 망친다고 내가 탓하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학생에 따라 채점이 가능한 애들이 있어. 누구? 1등급만. 전교 10등 안에 든다. 뭐 이런 애들만. 채점? 시험 다 끝나고 답안지 공부하면 그때 해도 돼. 시험 사이사이 쉬는 시간에 채점해갖고 요거 좀 찜찜했어. 그거만 찜찜해도 핑계 대지 마. 그것 때문에 대세에 영향 없어. 5점 더 올라봐야 뭐 할 거요. 수준이 달라져야지. 맞춰보지 말라고. 점수든 등급이든 오르면 긍정적으로 봐. 이번에 등급 올랐어. 이번엔 등수 올랐어. 응? 이번엔 점수 올랐어. 등수 떨어져도 점수 오르려면 돼. 알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뭐든 하나 오르면 돼. 자, 그런데 점수는 안 올랐어. 근데 본인이 알아. 본인이 실력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 있어. 다음 시험 이 실력을 늘리고 플러스 알파만 하면 어마무시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 그러면 이 시험이 출발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 끝나고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알아. 학생들은 자기가 실력이 늘었는지. 너 늘었지 실력. 에? 본인이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수가 몇 점이든 요번에 못 올라가면 다음 주에 폭발적으로 올라. 점수가 이렇게 오르거든. 자, 여기는 실력이 올랐어 안 올랐어? 여기하고 올랐어. 이만큼 간 거거든.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실수하고 그러면. 다음에 폭발적으로 올라가. 그래봐야 여기서 여기 치면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아니요. 수준이 달라져. 단계가 달라지고. 알겠어요? 자, 오답을 찍었어. 이걸 잘못 찍은 거. 내가 그랬잖아. 1, 2, 3, 4.
그 학교 선생님이 답이 4번이래. 근데 나는 2번인 줄 알았어. 그럼 이걸 왜 찍었는지를 써놔서 이거를 안 고치면 안 늘어. 오답을 찍은 이유 반드시 써놔야 돼. 이거 언제? 시험 직후만. 시험 직후가 어디 뭐야? 아, 그럼 시험 3일 다 끝나고 그날 해답지 보고 채점한 다음에 이거 써놓고 오답을 쓴 이유, 정답은 몰라도 돼. 다음에 공부해도 돼. 근데 오답을 쓴 이유는 시험 날밖에 못해. 시험 끝나고 채점할 때 그럼 이틀 지나 그때까지는 돼. 오답을 내가 쓴 이유를 여기다 써놔야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애들 이걸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더라고. 이거만 50개만 모아오면 제 1년 후에 평균 몇 점이고 수능 몇 점 맞추는데 맞출 수 있는. 이거 써오면 제 IQ가 몇이고 제가 공부를 하는데 무슨 재능이고 이것까지 다 알 수 있는데 자기만 아는데 오답을 찍은 이유 왜 3번 찍었니?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요 학교에서 버스 타고 오는데요 유달리 3번 버스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찍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오답이고 정답을 맞추려면 다음에 이게 정답이 이거구나 그렇구나 라는 걸 떠나서 이렇구나 요걸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 방법이 뭐냐고 내가 어떻게 공부했으면 이거 맞히냐고 이걸 생각해봐야 자기가 반성되면서 진짜 발전하는 거거든. 이거를 생각할 수 있게 진지하게 시험 보는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시험이거든. 이런 발전의 계기로 그걸 확인해보고 그걸 기준으로 자기를 발전시켜서 점수뿐만 아니라 방법으로 개선해서 시험 연습을 모의고사를 그렇게 보는 거거든. 개선하라고. 그랬더니 막 노가대를 해. 이때 필요한 공부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좀 반성해보고 내가 이런 문제 왜 못 맞지? 기본을 덜 했구나. 아니면 기본하면서 이런 공식을 하려면 요거에 있는 기본 공식을 몇 번 더 써봤어야 되는데 이런 인강 봤으면 이런 거 맞출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전을 계기를 볼 수 있는 이 진지한 것은 이런 시험밖에 안 돼. 공식적인 시험밖에. 이게 공부 방법의 최고의 압축이에요. 공부를 하고 틀린 문제가 되면 이 틀린 문제를 맞출 방법을 연구해서 맞춰라.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진지하게 시험 보잖아. 이거 사력을 당해서. 그러니까 진지하게 내 약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통 때는 약점이 안 찾아도 잘. 그래서 시험지 보관해야 돼.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을 기말고사 보기 전에 살펴봐야 돼. 왜? 이 선생님이 이런 스타일로 내는구나. 그러면 이런 스타일 문제를 지금 배우는 내용으로 하면 이런 스타일로 낼 수 있겠구나. 요 부분 나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아무도 안 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다 찍고 구겨놓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중간고사 시험 좀 줘봐. 니네 선생님 스타일 어떻게 시험 문제 내게 보게 그랬더니 없어요. 그건 지금도 갖고 있어요. 끝난 지가 언젠데. 할 말이 없어.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살펴보려는 정말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냐? 과외 선생들이 그렇게 해요. 전년도 시험 문제나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계속 보면서 기말고사 내면 이 사람이 이런 그림도 내니까 이 그림 내오겠네. 이 사람은 이렇게 돌려서 꼬아서 내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거 꼬아서 내겠네. 이렇게 하는 게 과외 선생들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 더 잘하는데 선생 스타일이. 선생님 스타일 제일 잘하는데. 자, 시험 학습 과정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 전체 시험 반성이 그런 거야. 내가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 이거를 하고 이때 이거를 하고 이거 이때 했는데 이때 이것만 더 하면 이것까지 다 맞췄는데 그럼 올백 나오는데 이렇게. 너는 니네는 할 수 있어. 왜? 학습 누적 기록부 보면 써 있잖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치? 그거를 놓고 시험 끝나고 시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 시간하고 이 시간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 과목 시간을 좀 더 했으면 요것도 점수 됐을 텐데. 이해됐어요? 시험 다 끝나고 학습 누적 기록부하고 자기 시험 과정, 학습 누적 기록을 보고 반성하는 거예요. 시험 점수를 보고. 그렇게 학습 누적 기록부를 시험 동안 공부한 걸 다 이렇게 써놨죠. 그럼 이걸 보고 뭐 할 수 있어요? 다음 시험 계획을 짤 수 있어. 왜? 학습 누적 기록부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는 과정을 다 써놨기 때문에
다음 시험 계획을 미리 짜놓을 수 있어. 어떻게? 일주에는 뭐 해라, 이거 빨리 해라, 이렇게 대략으로, 가상으로. 2주차에는 뭐 해라, 이거 할 때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 짜놓을 수 있어. 요걸 가지고 비슷하게. 범위를 몰라도 짜놓을 수 있다고. 과목하고 분배. 그치? 그런 다음에,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던 때 85점이 나왔으니까, 요렇게 교칙을 짜서 95점 목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짤 수 있다고. 근데 85점인데 올백하자. 이렇게 안 되고, 현실적으로 한 단계씩 올려서, 플러스 알파로 더 맞으면 좋고. 어쨌든 시험 보는 전, 중, 후로 이렇게 10개씩, 30개. 시험을 보면서 시험 기술 말고 마인드나 준비 자세들만 쭈루룩 해줬는데, 이제 학생의 전부는 공부예요, 공부. 학습이에요. 배우고 있는 거. 예습법만. 근데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은 사람 공부, 돈 공부, 부동산 공부, 더 잘 사는데. 네? 인생 공부는, 인생 왜 살아요? 뭐, 이런 거야. 현타 오고 이런 거.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시험이. 그치만 학생의 전부는 많아요. 야, 통계 나와. 성적은 행복순이요. 행복은 성적순이고. 학창시절에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좀 이상해. 근데 나는 성적순으로 차별 절대 안 했지. 안 해. 절대 안 해. 근데 학습은 학생 시절은 직업이 학생이에요. 이런 건 똑같아. 내가 아빠인데 공부하기 싫어처럼 일하기 싫어서 일 안 나가. 지각해. 그럼 학교 직장 어떻게 돼? 난리 나지. 근데 오늘 지각한 놈. 똑같아. 생각을 해봐.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에? 학생이 직업이요, 직업. 물론 돈은 안 줬지만. 근데 웃긴 거는, 니네는 돈 내고 직업. 우리는 돈 받고 직업. 그래서 무서운 거 돈 받고 직업. 돈 내고 직업이라 따고 배짱인가? 아니, 따고 배짱 아니고, 배짱인가? 잘 생각해요. 근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학습에서 이 성적에 나오는 점수 몇 점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시작은 실수하지 말아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라고? 포기하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어차피 공부 안 해갖고 점수 안 나오는 걸 뭘 아파해. 공부했으면 점수 나오는 거고 안 하면 안 나오는 건데 결과대로 나온 건데 그냥 솔직하게 나온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쿨하게 인정하고 나중에 내가 더 다른 걸 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처받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라고. 욕심내는 거야. 애매하게 공부도 안 하고 이거 점수 잘 나올 수 있었는데 다 미련한 행동이야. 한 대는 나와. 인류가 발명한 2개 투표, 민주주의, 시험, 문과생이 발견한 과학 말고 시험. 얼마나 오래될까. 역사 이래로 공정하니까 객관적이요. 그냥 인정해. 내 점수가 이거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해. 하면 잘 나와. 쿨하게 인정해. 인정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자 소리 내서 얘기해서 같이. 자 시험에서 시작하기 전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시험의 목표는 뭐라고? 뭐 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자 시험이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뭐 받지 마라? 상처받지 마라. 뭐 해라? 인정해라. 그래서 뭐라고? 다시 출발해라. 도전해라. 공부를 내가 살면서 못하는 애 거의 못 봤어. 다 안 해서 방법을 모르던 뭐든. 공부 못하는 애는 뭐냐면 얘가 하루에 15시간씩 3년을 공부했는데 평균이 50을 못 넘어, 60을 못 넘어, 70을 못 넘어, 80을 못 넘어. 그런 애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도 못 봤다니까. 안 한 거야. 일정 부분 못한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한 거야. 어떤 이유로 안 하고. 솔직히 니네 더 할 수 있었지 나랑 하면서. 그지? 안 그러냐? 여기까지 다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그지? 그리고
많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점점 늘어나면 나중에 폭발적으로 많이 종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공부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 한 거야, 자기가. 안 한 거 갖고 뭘 그래, 그냥 쿨하게 인정해. 야, 다시 태어날려, 니네? 부모 다시 만달려? 그냥 쿨하게 인정해. 우리 부모인데 뭐 어때? 일단 나왔는데.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죽은 다음에 꿈꿔보고.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시작해, 살아가. 지금 상황에서 살아가. 그래야 발전해, 지금 상황에서는. 매번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지렁이로 태어나면, 나는 지렁이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날래. 밟혀 죽을래. 해서 뚝뚝 막 발밑으로 기어갈려? 그러지 말라는 거지. 쿨하게 인정하고, 점수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 그게 회복 탄력성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회복할 수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요번 시험은, 나도 살짝, 니네, 많이 발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발전할 거라 생각하는데, 흥분하지 마. 쉬우면 남들도 쉬우고,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 그냥 봐. 과정이야. 뭐라고? 발전하는 과정이야, 시험은. 발전을 위한 제일 좋은 동기유발이 시험이야. 제일 좋은 계기가 시험이야. 알겠어요?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아무도 안 해요? 마지막,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